안녕하세요. 김수범의 우리들 체질체험 건강방송입니다. 요즘 우한 폐렴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면서 거기에 대한 이 폐렴 환자가 늘어나는데 아직 잡혀간다는, 안정되어 간다는 그런 얘기가 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모두들 이게 예방하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오늘은 우한 폐렴 중에서 이제 소양인들이 어떻게 예방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우한 폐렴이 지금 중국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우한 폐렴은 이제 발병 원인이 이제 박쥐에서 온다 그러죠. 박쥐. 박쥐에서 생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인간한테 전염이 됐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제 꼭 박쥐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인간에서는 이제 왔다 갔다 할 때는 이제 강직기운으로서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박쥐의 코로나 바이러스도 박쥐 사이에서는 크게 그냥 영향을 받지 않는 거죠. 그러나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박쥐에서 인간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 박쥐들한테는 이제 이런 신종 바이러스에 대한 어떤 면역 기능이 항체가 생겼지만 인간에게는 아직 생기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박쥐에서 이제 박쥐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간에 넘어왔는데, 인간에서는 이 항체, 코로나 바이러스, 박쥐의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이 항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무방비 상태에서 당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왔는데, 보통 이제 잘 안 되는데, 이것이 이제 인간에게고, 인간에서 온 것이 또 인간과 인간 사이로 퍼져나가면서 이제 전염병이 되는 겁니다. 지금 점점 신종 바이러스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여튼 이 상태에서는 지금 처음 이렇게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백신도 없는 것이 또 하나의 문제점입니다. 원래 그 균에 대한 연구가 많이 됐으면은 그 균을 가지고 백신을 만들어서 이제 미리 예방 차원에서 해드려야 되는데, 백신 주사를 맞아서 이제 면역기능 길러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이미 얼마나 새로 생긴 바이러스 균이기 때문에 이것을 만드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다 생명을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백신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자기 면역 기능을 개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몸에는 저항력이 있죠. 외부에서 들어온 외부 세력에 대해서 스스로 이제 면역을, 자기 몸을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데, 이것을 이 힘에 의해 가지고 이제 면역력을 강화해서 이 힘에 의해 가지고 이제 바이러스를 없애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인간이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제 그게 안 되는 경우에는 이제 전염병에 걸리게 되는 거죠. 우리 보통 전염병이라는 것이 이제 한번 돌게 되면은 다 죽는 건 아니죠. 그 중에서도 이제 면역 기능이 강한 분들은 살아남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인간도, 우리들도 이제 이런 면역, 어떤 균이 들어와도 이제 버텨낼 수 있는 그런 맷집을 기르는 것이 면역 기능을 강화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소양인 위주로 되겠는데, 일단 먼저 이제 우한 폐렴에 대해서 좀 많이 알아보면은, 이제 우한 폐렴이 전염되는 것은 이제 비말 감염입니다. 비말 감염이라는 건, 이제 기침을 한다든가, 또 침을 뱉었을 때, 이것이 이제 상대방에게 옮겨져서 닿게 되면은 이제 거기에 감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기침을 했을 때 튀어나가가지고 어떤 사물에 묻어있을 때 이것을 다른 사람이 건드려가지고 다시 코나 입을 만지면은 또 감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균이 그냥 되도록이면 그 퍼져나가지 않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증세는 어떤 증세인가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제 그 감기하고 유사하면서 그 정도가 좀 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의식을 추우면서 오한이 나고 그러면서 고열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기침이라든가 마른 기침을 함으로써 이제 하고 또 이제 머리가 아프다든가 근육통이 있는 것이 좀 특징이고요. 더 심해지는 것. 여기까지는 이제 감기하고 유사한 면이 많은데 여기서 이제 더 문제되는 거 호흡곤란이 오는 거죠. 심폐 쪽으로 영향이 와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살아남을 사람은 버텨내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생명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현재는 뭐 이제 백신이 필요한데 백신이 만만치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하는데요. 한의학에서는 이제 옛날에 전염병이 돌게 되면 이제 온역이라든가 온병, 온열병이라고 그랬습니다. 열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동의보감에 보면은 이런 온병이나 역병을 치료하는 방법에서는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먼저 이제 몸을 보호하는 보법을 산 거죠. 이 보법이라는 것은 몸에 이제 기능이 약한 경우에 이것을 좀 도와줘가지고, 도와줘서, 이제 보호를 해줌으로써 양결 보충해서 면역기능을 없애는 방법이고요. 둘째는, 주로 이제 이 방법은 이제 소음인한테 많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방법은 땀을 내거나 열을 발산시키는 방법이죠. 산법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그 태음인들, 땀이 잘 안 나는 분들한테 하게 되면 효과적이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열을 내리거나 대소변으로 배설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 강법이라 그러는데요. 이것은 이제 그 몸의 열을 빼는 방법 중에 태음인은 땀으로 빼지만 소양인이나 소음인들은 이제 소양이나 태양인들은 밑으로 뺍니다. 그래서 특히 소양인은 이제 배변으로서 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양인들이 변비가 생기거나 생기는 경우에는 이제 머리도 아프고 가슴도 답답하고 열이 많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됩니다. 먼저 이제 그 소양인의 특성을 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양인에 대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소양인들은 이제 외모로 보면은 이제 얼굴 같은 게 이제 역삼각형이죠. 역삼각형이고 눈매도 위로 많이 올라가고 코도 뾰족하고 입술도 가늘고 또 귀도 이제 칼긴 그런 형태가 많고요. 또 이제 얼굴이 역삼각형이듯이 우리 상체도 이제 어깨는 넓고 허리가 가는 그런 특성을 갖는 분들이 이제 소양인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매도 보면 굉장히 날카롭고 굉장히 총명해 보이죠. 그리고 이제 성격을 본다 하면은 이제 소양인들은 창의력이 뛰어나고 뭔가 순발력이 있고 무엇을 하더라도 새로운 것을 많이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된 분. 그래서 이제 요즘같이 이제 SNS가 발달이 되고 그 환경 변화가 심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이 소양인들이 좀 잘 적응할 수 있는 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소양인들은 이제 남을 위해 봉사도 하고 하는 봉사도 하고 창의적이고 뭔가 새로운 걸 할 수가 있고 하는 그런 면도 있지만 단점으로 본다면은 이제 여러 가지 한꺼번에 해서 마무리를 잘 못한다든가 어떤 것을 할 때 이제 자기가 이제 순간적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서 이제 후회를 많이 한다든가 하는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에 비해서도 이제 굉장히 경솔해 보인다는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을 위해 봉사하고 이제 불을 보면 참지 못하는 그런 면들이 좀 좋은데 개인적으로 봐서는 이제 그 소양인 자체에서 이제 사회생활을 잘 적응 못하고 또 불을 보면 참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위에 사람들하고도 이제 트러블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렇게 소양인들의 특성은 이제 문제가 이제 비대신소, 그러니까 음식은 잘 먹는데 신장이 약한 것이 문제가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양인들이 어떻게 하면은 이제 전염병을 예방할 수 있는지 좀
본다면 이제 먼저 육체적으로 이제 체력을 잘 길러야 됩니다. 그래서 소양인들은 이제 이 보통 이제 그 소양인들 특성이 상체가 많이 발달이 됩니다. 상체가 많이 발달이 되면서 상체를 잘 쓰는데 그거보다는 하체를 써야 됩니다. 하체를 튼튼하게 해서 몸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거죠. 이게 소양인들이 위로열이 많이 올라가다 보면 상열하한증으로 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화를 내리기 위해서는 천천히 운동하고 명상이라든가 단전호흡, 기gun과 같은 좀 약간 정적인 운동을 하는 것이 몸의 밸런스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소양인들은 이제 굉장히 활달하고 하다 보면은 이제 너무 과로하게 되면은 이제 피곤하고 열이 많이 올라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그래서 이제 열이 많이 오르지 않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소양인들의 특징이라고 하면 이제 어떤 질병이 많이 생기는가 하면 소양인들은 이 상체로는 열이 많다 하체가 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심장이 약하다든가 그런 증세가 있고요. 또 이제 증세로 본다면은 이제 이 열이 많이 올라가니까 가슴이 답답한 그런 증세들, 그런 증세들을 좀 호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양인들이 질병이 있다면은 빨리 열을 내리는 걸 위주로 해서 치료하는 게 좀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약자라든가 허약한 사람들, 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은 열이 많이 올라가서 음어화동, 위로는 열이 많은데 아래는 차지는 그런 증세로 인해 가지고 이제 몸이 안 좋아지고 감염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소양인들은 이제 이게 가슴이 넓어가지고 이제 가슴이 넓은데 경우에 따라서 이제 등이 많이 굽는 경우가 있습니다. 등이 많이 굽게 되면은 소양인들이 화가 많이 모이게 돼서 등이 많이 굽고 그러면은 이제 이 심장과 폐에 영향을 많이 주게 되죠. 등을 좀 쫙 펴야지 심폐에서 신경이 원활하게 가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에 좀 여러 가지 질병이 오고 심장폐에 등이 굽으면 기능이 안 돼가지고 이제 이런 전염병에 쉽게 노출이 되고 영향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양인들은 이제 체질에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할 것은 이제 열이 생기는 음식을 피해야 됩니다. 술이라든가 육류라든가 기름진 음식, 패스트푸드 아니면 가공식품 이런 것들을 많이 먹게 되면 몸에 반응을 하죠. 되도록이면 이제 과일, 야채 등과 같은 이제 자연적인 식품, 해물류 같은 거 이런 걸 먹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식은 좀 이따 다시 한번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요. 또 이제 정신적으로 편안하셔야 됩니다. 스트레스. 소양인들이 이제 열이 많아가지고 열을 참지 못해가지고 후회를 많이 하는 경우가 많죠. 직장 생활에서도 불을 보면 참지 못하니까 이것을 윗사람하고 좀 트러블이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후회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일단 화를 이제 항상 마음을 안정시켜가지고 열을 내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양인들은 상쾌 운동을 하더라도 이제 정신적인 부분이나 마음 안정하고 또 운동도 이렇게 좀 상체 운동보다 말고 하체 운동을 하시고 명상 단전호흡이 필요한 겁니다. 또 이제 중요시하는 것은 이제 과도한 성생활을 피하는 겁니다. 과도한 성생활. 특히 이제 소양인들에게는 이제 신장 기능이 제일 약합니다. 그래서 이제 음이 허하게 되면은, 신장음이 허하게 되면은 허열이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열이 많이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상열하한증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열하한증이면은 위에는 열이 많은데 가슴이나 위장 아래쪽으로, 이쪽이 이제 차지게 되면은 이제, 본인은 이제 굉장히 차다고 해가지고 이제 인삼이라든가 인삼, 홍삼 같은 거 그런 걸 많이 먹게 되는데 그 열을 처음에는 따뜻한데 이것이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또 이제 열로 변하기 때문에 더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양인들은 신장 기능이 약해가지고 뼈 관절 이런데 그러니까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면역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느 체질이나 관계없이 이제 소양인들이나 이제 항생제 남용을 피해야 됩니다.
우리 몸에 외부 환경에 잘 적응을 해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그냥 온실 속에서 크다 보면은 이제 너무 뜨겁거나 너무 차면은 이제 적응을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병에 걸리게 되죠. 그래서 이제 자기 체질에 맞게 하되, 맞게 하면 항생제 같은 것을 좀 피하는 것도 좀 좋습니다. 우리 몸에서 이제 또 이제 항생제의 남용에 의해 가지고 병도 많이 생기는데요. 이것은 이제 이 항생제는 몸의 저항력을 없애줍니다. 우리 몸이 이제 자연적으로 이제 그 항생제가 없으면은 어떤 균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 맞고자 이렇게 막 싸우다 보면은 어떤 노하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면역 기능이 생기는 건데, 만약에 이제 항생제를 막 집어넣고 모든 걸 항생제가 다 해주면 우리 몸에서는 이제 그렇게 일을 안 해도 되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 이렇게 전염병이 오게 되면은 이런 외부 환경에 이제 조금이라도 이제 계속 저항을 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것이 잘 적응이 되는데, 이게 처음으로 이걸 맞고 항생제가 이걸 다 도와주다가 못 도와주게 되니까 자기 몸이 이제 면역 기능이 떨어져서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이제 병이 크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상 음식 환경에서도 이제 피해야 되죠. 너무 뜨거운 거나 또 더울 때는 덥고 추울 때는 추워야 되는데 그것을 다 막아버리고, 더울 때는 좀 선선하게 하고, 추울 때는 좀 이게 추울 때는 너무 따뜻하게 해서 이제 우리 몸이 외부 환경에 면역 기능과 같이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좀 병이도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각 체질별로는 이제 어떤 음식이 이제 폐에 좋은가 하면, 소양인들 같은 경우에 이 음식에 있어서는 해물류라든가, 해물류가 가장 좋죠. 굴, 해삼, 새우, 전복과 같은 해물류, 어패류가 이제 몸에 열을 내리고, 어패류가 이제 열을 내리는 그런 효능이 있고요. 이제 만일 이제 육류, 비만하지 않다면은 돼지고기나 오리고기 같은 거에 이제 살코기 위주로 좀 드신다면은 좀 낫습니다. 그리고 등푸른 생선이라든가 생선회 같은 것이 좀 좋고요. 또 이제 소양인들이 열이 많기 때문에 열을 내리고 면역 기능을 강화하려면은 이제 여름 과일이나 열대 과일이 좋습니다. 수박, 참외, 딸기, 바나나, 파인애플, 메론과 같은 좀 시원한 성질의 열을 먹어가지고 열을 내려주는 것이 좋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채로서는 이제 날배추, 흰배추가 있죠. 오이라든가 가지라든가 우엉이라든가 하는 것들은 다 열을 내리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몸에 열이 많은 소양인들의 면역 기능을 좀 도와줄 수가 있고요. 보리라든가 팥이라든가 녹두라든가 냉면이나 메밀 같은 거, 이런 시원한 성질도 역시 열을 내려주기 때문에 그 소양인들한테는 좋은 음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기자차나 산수유차 같이 복분자차 같은 것이 이제 신장을 보여주는 그런 기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음식을 좀 먹으면 좋고요. 나쁜 음식이라고 하면은 이제 인스턴트 식품 피하죠. 술, 매운 거, 기름기, 라든가 또 고열량의 음식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인스턴트 가공식품 같은 걸 많이 먹으면 이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양인들은 특히 이제 맵거나 짜거나, 이런 음식은 좀 피하고, 인삼, 홍삼 같은 열을 발생하는 그런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각 체질 중에서도 이제 소양인 체질, 약 한 30%가 되죠. 소양인들의 맞는, 면역 기능 강화법, 우한 폐렴에 적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신청, 그러니까 알람까지 해주시면은 이제 좋은 내용으로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